여러분,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활기차고 젊어 보이고 어떤 분들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늙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70대, 80대라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건강하고 젊게 살아갑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유전 때문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일까요? 사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습관과 태도가 있습니다. 이 습관을 알면 우리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젊고 활기찬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노인이 되어도 젊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젊음을 유지할 방법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나이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늙었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더 빨리 늙어갑니다. 반면 나이는 숫자일 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젊게 삽니다. 젊은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은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자신을 가꾸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몸도 마음도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나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오늘부터라도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스마트폰을 더 익숙하게 다뤄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젊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실제로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나이를 불평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압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든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도 쉽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이 많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늙어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분과 건강이 달라집니다. 젊게 사는 분들은 자신의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면역력도 높다고 합니다. 반면 항상 불만을 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몸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뇌는 더 행복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우리 삶에는 많은 행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젊게 사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주 웃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웃음은 실제로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젊게 사는 분들은 일상에서 유머 감각을 유지하고 사소한 일에도 잘 웃습니다. 반면 항상 심각하고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더 빨리 지쳐갑니다. 웃음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웃음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더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불평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좋은 추억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농담을 하거나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는 습관을 가지면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너무 무겁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웃을 일이 없다고요? 거울을 보고 일부러라도 활짝 웃어보세요. 자주 웃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격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처럼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수영이나 물속 걷기 운동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균형 감각을 키우고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젊게 사는 분들은 운동을 하루 일과의 일부로 만들어서 습관화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기분도 더 밝아집니다. 관절과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간단한 근력 운동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 운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젊음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음식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신경 씁니다.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근육을 유지하려면 생선, 달걀, 콩 같은 단백질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너무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도 단순 당이 많은 음식보다는 현미나 고구마처럼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물을 마시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젊게 사는 분들은 식사를 할 때 천천히 먹고 꼭꼭 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한 끼는 가볍게 먹거나 저녁을 너무 늦게 먹지 않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소식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즐기되 건강한 선택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식습관을 점검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적절한 근력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어 몸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허리와 무릎을 보호할 수 있고 낙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습관도 체중 증가와 근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틈틈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집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도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고 너무 말라도 근력이 줄어들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려면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체중과 근육량을 체크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게 사는 분들은 단순히 마른 몸을 목표로 하지 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몸무게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려는 노력이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SNS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두뇌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미루기보다는 하나씩 천천히 배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손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에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분들은 새로운 앱이나 기능을 배우는데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가족이나 손주들과 소통할 때도 SNS나 영상 통화를 사용하면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신 뉴스나 사회 이슈를 꾸준히 접하는 것도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 이야기할 때도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알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사고방식도 유연해집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배워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악기 연주, 요리,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면 생각보다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취미를 가지면 뇌가 활성화되고 창의적인 사고가 향상됩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생깁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취미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취미도 좋고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취미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춤이나 요가는 몸을 단련하는 데 좋고 퍼즐 맞추기나 독서는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의 취미를 찾아보고 매일 조금씩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활기차질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 걷기, 매일 책 한 페이지 읽기,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같은 작은 목표도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아무런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면 삶이 지루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늘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은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가지는 것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여행하기, 글쓰기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변화들이 결국 삶을 젊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만의 작은 목표를 하나 정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그것을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새 더 젊어지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 혼자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높이고 면역력도 약화시킵니다. 반면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만듭니다. 가족 모임, 친구들과의 만남, 지역 모임 등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누군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해 보세요. 젊게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얻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주고받거나 반가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바로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와 대화하는 것이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게 사는 사람들은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신선한 에너지를 얻고 생각도 젊어집니다.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음악, 패션, 기술에 관심을 가지면 대화의 폭이 넓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투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세대 차이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없다면
손주들이나 젊은 친척들과 자주 대화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도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SNS, 영상통화 같은 기술을 익히면 손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로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즐깁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면 그들과의 대화가 더 자연스럽고 즐거워집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내 사고방식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과 친해지려는 노력은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젊은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족은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습관을 가집니다. 가까이 사는 가족이 있다면 자주 얼굴을 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상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 젊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함께 여행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 젊은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친구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관심과 정성을 꾸준히 기울이는 것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를 챙기면서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신경 씁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잘 알고 실천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다루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깊은 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산책을 하면서 바람을 쐬거나 자연을 즐기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몸이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하며 감정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유연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볍게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알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독서는 두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으면서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으면 사고방식이 유연해지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심신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 속에서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을 돌아보는 것도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창작 활동을 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행복한가? 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젊게 사는 사람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신 건강을 돌보는 습관이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분과 건강이 달라집니다. 나는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빨리 늙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아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게 사는 사람들은 문제보다 해결 방법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보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실제로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더욱 좋은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간직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는 습관을 가지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더욱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하나씩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젊게 사는 사람들은 외모 관리에도 신경을 씁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헤어스타일은 자신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가꾸려는 노력은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꼭 화려한 옷을 입지 않더라도 깨끗하고 잘 다려진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훨씬 활기차 보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의 옷을 입거나 계절에 맞게 옷을 코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 관리도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으므로 보습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헤어스타일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젊어 보이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밝은 표정을 짓고 자주 웃는 습관을 가지면 얼굴에도 생기가 돕니다. 향수를 뿌리거나 가벼운 액세서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기분 전환이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오늘도 멋지다라고 말해보세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손톱과 발톱을 정리하는 것도 깔끔한 인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미용실을 방문하거나 스스로 머리를 다듬는 습관을 가지세요. 젊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꾸미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옷차림과 외모 관리는 단순히 겉모습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옷장과 거울 앞에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젊음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수면 습관이 불규칙하면
피로가 쌓이고 건강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몸이 쉽게 지칩니다. 하루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면역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우므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조절하세요. 아침에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건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과식을 피하고 소화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숙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보기보다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젊게 사는 사람들은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더 건강한 생활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나누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활기찬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하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놀이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배우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악, 패션, 최신 뉴스 등에 관심을 가지면 대화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세대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어울릴 기회가 없다면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NS를 활용하면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할 수 있으며 새로운 친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나 젊은 친척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것은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의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이 되어도 젊게 사는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꾸준한 신체 활동을 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생활 속 작은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젊음은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늙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젊음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고 함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가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 이제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대에도 충분히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해라는 건 핑계일 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어떤 것들은 70대에 시작해야 더 즐겁고 의미가 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하면 대단한 것들, 그리고 그걸 해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법,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세, 그리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습관까지. 여러분은 몇 개나 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에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끝까지 함께 보시고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아마 새로운 목표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어떤 분들은 70대에도 활기차게 살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며 스스로 한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실제로 70대에도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배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은 특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작은 도전부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쌓이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것들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은 못하더라도 앞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70대에도 하면 대단한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유연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첫 번째,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르게 앉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척추가 굽고 허리가 약해집니다. 두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팔과 다리를 쭉 뻗어주는 동작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요가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근육을 늘려주면 관절 건강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 목과 어깨를 자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근육이 뭉쳐서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평소에 무릎과 발목을 자주 돌려주는 습관을 가지세요. 관절이 유연하면 걷기도 편하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몸이 유연하면 움직이기가 훨씬 편하고 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작은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70대에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잘 활용해도 정보도 얻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단한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을 배워보세요.
손주들의 사진을 예쁘게 꾸미거나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은 도전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새로운 문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같은 예술 활동도 추천합니다. 미술이나 음악을 배우면 감성이 풍부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손으로 하는 취미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뜨개질, 목공예, 자수 같은 활동은 집중력을 높이고 손 근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시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배운 만큼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70대에도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입니다. 첫 번째, 하루 20분만이라도 걷는 습관을 가지세요. 걷기는 무릎 건강을 지키고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력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 수중 운동이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물속에서 걷거나 가벼운 동작을 하면 관절에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가나 필라테스를 통해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이 유연하면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고 허리와 무릎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을 할 때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면 부상이 생길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운동을 선택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0대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걷기가 어려워지고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세요. 두 번째, 하루 10분만이라도 다리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해보세요. 앉아서 발을 들었다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허벅지가 튼튼해야 무릎을 보호하고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근육을 유지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일상생활도 훨씬 편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면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운동뿐만 아니라 영양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 칼슘도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나이가 많아도 꾸준히 운동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근육을 키우는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낙천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면역력도 강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라는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좋은 것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면을 찾는 습관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웃는 습관을 들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자주 웃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매일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좋았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기분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됩니다. 다섯 번째, 너무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어떻게 즐길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삶이 훨씬 가볍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면서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5,000보 걷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같은 도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경험을 하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두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시도부터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반복하면 점점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도전하는 삶을 살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새로운 경험은 삶의 질을 높이고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보세요. 여행을 가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습관을 가지면 나이에 상관없이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70대에도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지속하면 노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첫 번째,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모임, 음악 동호회, 등산 모임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무료 건강 강좌, 요리 수업, 공예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SNS나 카카오톡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 사회적 고립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꾸준히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먼저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언제 한번 보자라는 말만 하고 연락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는 노후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가족과의 연락을 미루지 말고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바쁘더라도 짧은 안부 전화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주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네 번째, 소소한 선물을 준비해 보는 것도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은 정성이 담긴 선물 하나만으로도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계획해 보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만나면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가장 가까운 존재인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미루기보다 먼저 다가가 보세요.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통이 많을수록 외로움 없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자원봉사나 사회활동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돕거나 청소년 멘토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료급식 봉사나 환경 정화 활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경험을 살려 강연이나 교육 봉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얻은 지식을 나누거나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문화활동이나 지역 행사에 참여해 보세요. 노인 연극단, 합창단, 전통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을 활용해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뜨개질로 만든 목도리를 기부하거나 손편지를 쓰는 봉사도 가능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면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나 사회활동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잘 활용하면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부터 하나씩 익혀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활용해 보세요. 가족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온라인 은행 이용법이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 방법도 익혀보세요. 직접 은행을 가지 않아도 계좌 이체나 공과금 납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컴퓨터를 활용하면 글쓰기나 사진 정리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컴퓨터 학원을 다니거나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을 위한 무료 강좌도 많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배워보면서 더 편리하고 즐거운 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책을 읽는 것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꾸준히 독서를 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무조건 어려운 책을 읽기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의 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소설, 역사, 건강, 자서전 등 다양한 장르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 지적 호기심이 유지되고 사고의 폭이 넓어집니다. 세 번째, 책을 읽고 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기억력이 더욱 좋아집니다. 간단한 독서 노트를 작성하거나 읽은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네 번째,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인생 경험을 넓힐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지 않아도 책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더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을 찾아보세요. 책을 꾸준히 읽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사고력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훨씬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이라도 책을 읽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언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70대에도 외국어를 배우는 분들은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첫 번째,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관심 있는 언어를 선택해 보세요. 단순히 여행을 위한 회화라도 배우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일 510개의 단어를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조금씩 반복하면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어 학습 앱이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외국어 강좌도 많습니다. 네 번째,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노래나 영화를 감상하면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콘텐츠를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외국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도전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캘리그래피 같은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손을 움직이는 취미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가지씩 배워보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여행은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드는 최고의 활동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첫 번째, 먼 곳이 아니어도 좋으니 가까운 곳부터 여행을 떠나보세요. 동네 공원, 전통시장, 유명한 사찰 등도 훌륭한 여행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간단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목적지, 교통편, 맛집 등을 미리 정하면 더욱 즐겁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혼자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여행하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여행은 추억을 만들고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 여행 중에는 사진을 찍고 일기를 써보세요.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돌아보는 재미가 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면 두뇌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낯선 곳을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운동량도 증가하고 활력이 생깁니다. 여행은 나이를 떠나 누구에게나 좋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까운 곳부터라도 여행을 떠나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운동대회나 취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라톤, 배드민턴, 탁구 같은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70대에도 많은 분들이 실버 마라톤이나 걷기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미술, 요리, 사진 촬영 등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대회에 참가하면 목표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단순한 운동보다 목표가 있으면 더 재미있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다섯 번째, 작은 도전이라도 꾸준히 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운동 대회든 취미 대회든 참여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즐기는 마음으로 도전하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도전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5천 보 걷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같은 목표를 정해 보세요.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를 기록하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목표를 공유하면 더 즐겁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전하는 삶을 살면 나이와 상관없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더 젊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취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목표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물 8잔 마시기, 매일 30분씩 산책하기,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 자연스럽게 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도전하고 성취하는 습관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중 여러분은 몇 가지를 해내고 계신가요? 만약 아직 도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70대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활발히 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더 젊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 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꼭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